차가운 공기가 서유진의 폐부를 찔렀다. 최고급 마호가니로 만들어진 거대한 테이블 위, 그녀의 미래를 헐값에 팔아넘기는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얇은 종이 몇 장이 그녀의 삶 전체를 올가맬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은 남자, 한때는 사랑했고 지금은 증오하는 전 남편 최민혁을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승리자의 오만함과 잔인한 조소가 가득했다. 최민혁은 와인잔을 우아하게 돌리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비수와도 같았다. 유진아, 너무 그렇게 심각한 표정 짓지 마. 이건 너에게도 나쁜 제안이 아니야. 무너져가는 서진 그룹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내 아버지, 병원비도 해결되고 길거리에 나앉을 뻔한 직원들도 구제할 수 있잖아. 이 모든 걸 네가 희생해서 이룬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지. 그의 위선적인 말에 유진은 속으로 실소를 터뜨렸다. 서진 그룹을 무너뜨린 장본인이 바로 눈앞의 남자였다. 그는 유진과의 결혼을 발판 삼아 회사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교묘한 회계 조작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투자자들을 선동해 회사를 부도 직전까지 몰아넣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워 있었다. 이 모든 비극의 연출가가 이제 와서 구원자인 척 연기하고 있었다. 유진은 마른 입술을 혀로 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계약 조건은 확인했어요. 내가 TK그룹 강 회장과 결혼하면 당신이 서진 그룹의 진빚을 모두 탕감해주고 추가로 운영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병원비와 직원들의 퇴직금 문제도 해결해주고요. 그녀의 말투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건조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그에게 또 다른 만족감을 줄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최민혁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서유진이야. 상황 파악이 빨라. 그래, 바로 그거야. T그룹 강 회장님. 나이가 이르니 넘으신 분인데 아주 괴팍하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분으로 유명하지. 그분이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원하셨어. 가문 좋고 교양 있는 딱 너 같은 여자 말이야. 그저 장식품처럼 곁에 두기만 하면 돼. 어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일이지.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약속은 반드시 지켜요. 최민혁, 만약 계약서의 내용 중 단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는다면 내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갈 테니까. 그녀의 눈빛은 순간 차갑게 빛났고 그 기세에 최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다시 비웃음을 되찾았다. 모든 것을 잃은 여자의 협박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걱정 마. 난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야. 이제 사인만 하면 돼. 이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 내 가족과 직원들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는 턱짓으로 테이블 위에 만년필을 가리켰다.
유진의 시선이 계약서와 펜을 오갔다. 펜의 무게가 청음망은처럼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한 서명이 아니었다. 자신의 존엄성과 미래를 포기하는 낙인이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병상에서 자신을 애타게 부르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평생을 회사에 헌신했던 늙은 직원들의 주름진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결심을 굳힌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펜을 집어 들었다. 그녀의 손길은 단호했다. 사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서유진이라는 이름이 계약서의 마지막 칸을 채웠다. 그녀의 서명이 완성되는 순간 최민혁의 입게 걸려 있던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그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유진은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됐어요. 약속 잊지 말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최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에게 다가왔다. 그는 마치 자비라도 베푸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물론이지. 넌 이제부터 TK그룹의 안주인이니 가서 사랑 듬뿍 받으며 잘 살아봐. 늙은 남편의 수발을 드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넌 똑똑하니까 잘 해낼 거야. 그의 조롱 섞인 위로에 유진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제 그와 말을 섞을 이유도 감정을 낭비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감정이 없는 기계처럼 유진의 양옆에 섰다. 최민혁이 손짓하자 그들은 유진을 데리고 나가기 시작했다. 유진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사랑, 그리고 배신이 모두 담겨 있는 그 공간을 미련 없이 떠났다. 빌딩 밖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 문이 열리고 그녀는 아무런 저항 없이 차에 올라탔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다. 유진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때는 저 불빛들이 모두 자신을 위해 빛나는 것이라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이 늙은 회장님이라는 미지의 인물에게 팔려가고 있다는 사실만을 인지할 뿐이었다. 창문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얼굴은 그렇게 공허했다. 차는 오랫동안 달렸다. 도시의 소음이 점점 멀어지고 고요한 어둠이 창밖을 채웠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절망의 끝에서 인간은 오히려 차분해진다고 했던가. 그녀는 이제 어떤 일이 닥쳐도 놀라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의 삶은 이미 최민혁에 의해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했으니 여기서 더 나빠질 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일종의 체념이자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한참을 달린 차가 마침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유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차창 밖으로 거대한 철문이 보였다. 철문은 소리 없이 양쪽으로 열렸고 차는 잘 가꾸어진 정원을 지나 저택의 현관 앞에 멈춰 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저택의 웅장함은 숨겨지지 않았다. 고전적인 양식의 건물이 아니라 날카롭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거대한 유리와 강철 구조물이었다. 예상과는 다른 풍경에 유진은 잠시 의아함을 느꼈다. 차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의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내리시죠, 사모님.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낯설고 기괴하게 들렸다. 유진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드레스 자락을 스쳤다. 현관문이 열리자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왔고 그 빛을 등지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역광 때문에 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가 휠체어에 앉아 있거나 지팡이를 짚고 있지 않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유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를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곧 자신의 새로운 주인이 될 늙고 괴팍한 남자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터였다. 그녀는 모든 감정을 지우고 완벽한 무표정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다. 어떤 굴욕적인 상황이 닥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것이 그녀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마침내 그녀가 현관 안으로 들어섰을 때 밝은 조명 아래 남자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났다.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뜨였다. 그녀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주름 가득한 늙은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칠흑 같은 머리카락에 조각처럼 깊은 이목구비, 그리고 차가운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젊고 잘생긴 남자였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남자는 미동도 없이 이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경멸이나 조롱이 아닌 알 수 없는 진중함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최민혁이 분명 70이 넘은 노인이라고 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혹시 이 남자는 회장의 아들이나 손자인 걸까? 아니면 집사 같은 사람일까?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남자가 먼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서유진 씨 맞습니까? 유진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남자는 그녀의 혼란을 이해한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먼 길 오느라 피곤했을 텐데 우선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리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남자는 그녀를 이끌고 넓은 거실로 향했다. 거실은 온통 흰색과 검은색으로 꾸며져 있어 미니멀하면서도 압도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거대한 통유리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남자는 유진을 소파에 앉게 한 뒤 자신은 그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잠시 유진을 응시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말은 유진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최민혁에게 들었던 이야기와는 많이 달라서 놀란 것 같군요. 소문이란 건 종종 진실을 가리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원치 않는 손님들을 멀리 하고 싶을 때는
더욱 그렇죠. 유진은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누구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남자의 입가에 걸려 있던 희미한 미소가 조금 더 짙어졌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그 한마디가 유진의 절망적인 현실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내가 바로 당신의 계약서에 적힌 남자, TK그룹 회장 강지훈입니다. 그의 말은 천둥처럼 유진의 뇌리를 강타했다. 강지훈, 이른이 넘은 괴팍한 노인이 아니라 눈앞에 이 젊고 압도적인 남자라니. 최민혁이 그녀를 속인 것인가? 아니면 최민혁조차도 속았던 것인가? 유진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의 인생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절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어쩌면 또 다른 시작일지도 몰랐다. 강지훈은 혼란에 빠진 유진을 재촉하지 않고 그녀가 스스로 상황을 정리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그의 깊은 눈빛은 여전히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빛 속에서 유진은 더 이상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경멸이 아닌 알 수 없는 연민과 호기심, 그리고 아주 희미한 온기를 읽을 수 있었다. 그 순간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짓눌러 왔던 거대한 절망감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한 빗줄기를 발견한 기분이었다. 강지훈, 그 이름이 서유진의 머릿속을 몇 번이고 맴돌았다. 국내 재계 서열 최상위에 있는 TK그룹의 총수,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려 베일에 쌓인 인물로만 알려졌지만 그가 이렇게 젊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남자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최민혁이 했던 말들이 거짓말처럼 흩어졌다. 이른이 넘은 괴팍한 노인,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은둔자, 그 모든 것이 눈앞의 남자와는 조금도 어울리지 않았다. 유진은 애써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고 냉철함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기만일 수도 있었다. 더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자신을 조롱하기 위한 연극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죠. 강지훈 회장님, 왜 이런 연극을 하신 겁니까? 이 결혼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강지훈은 그녀의 당돌한 질문에 불쾌한 기색 없이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쪽에 있는 와인 셀러로 걸어갔다. 연극이라 틀린 말은 아니군요. 하지만 모든 연극에는 연출 의도와 목적이 있기 마련이죠. 그는 와인 한 병을 꺼내오며 말을 이었다. 세상에는 불필요한 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서유진 씨,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하이에나들도 마찬가지고요. 늙고 병든 회장이라는 소문은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아주 효과적인 방패였습니다. 그는 능숙한 솜씨로 코르크를 열고 붉은 와인을 두 잔에 따랐다. 짙은 과일 향이 거실을 채웠다. 최민혁 같은 부류의 인간들이 특히 그렇죠. 그는 자신이 아주 영리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가장
예측하기 쉬운 종류의 인간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죠. 그는 늙은 회장에게 당신을 팔아넘김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이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겠죠. 그는 와인잔 하나를 유진 앞에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마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긴장을 좀 푸는 게 대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의 배려 깊은 행동에 유진의 경계심이 아주 조금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누그러졌다. 그녀는 여전히 잔에 손을 대지 않은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강지우는 자신의 잔을 들고 소파에 다시 앉았다. 그의 눈빛이 한층 더 깊어졌다. 이 결혼의 목적을 물었죠. 간단히 말하자면 이것은 결혼이 아닙니다. 하나의 거래이자 거대한 작전의 마지막 단계일 뿐입니다.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최민혁은 현재 M&A 건 하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 거래가 성사되면 그가 서짓 그룹에서 빼돌린 비자금을 합법적으로 세탁하고 재기할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M&A의 최종 승인권을 가진 상대 회사의 숨은 대주주가 바로 접니다. 유진의 눈이 커졌다. 모든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강지우는 말을 계속했다. 나는 그 계약서에 단 하나의 아주 사적인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바로 서진그룹의 서유진 씨와의 결혼이죠. 최민혁은 그것이 늙은 회장의 마지막 변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을 미끼로 던진 거고요. 하지만 그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당신이 이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덫은 완성된 겁니다. M&A는 예정대로 진행되겠지만 그 끝은 최민혁의 파멸이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서늘했다.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극. 유진은 그 거대한 계획의 일부가 되어 이곳에 와 있었다. 그렇다면 그녀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녀의 인생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가는 기분이었다. 강지우는 그녀의 불안을 읽었다는 듯 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유진 씨는 이 집에서 제 아내로서 이 어떤 의무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안전하게 이곳에 머물며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면 됩니다. 이 집 안에서 당신의 신변과 자유는 완벽하게 보장될 겁니다. 그리고 최민혁이 몰락하는 순간 우리의 계약 관계는 어떤 법적 문제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소멸될 겁니다. 당신은 완벽한 자유를 되찾게 될 거예요. 그의 약속은 단호했다. 하지만 유진의 의무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왜 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최민혁에게 복수하고 싶다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요. 왜 굳이 저를 이 일에 끌어들이신 겁니까?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다. 거대 기업의 회장이 아무런 관련도 없는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위험하고 복잡한 계획을 세울 이유가 없었다. 강지후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이 먼 곳을 향하는 듯했다. 그는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았다. 최민혁과 저 사이에는 아주 오래된 악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탐욕 때문에 당신의 가족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죠. 나는 단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을 뿐입니다. 서진그룹은 최민혁의 것이 아니라 당신 아버지와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을 되찾을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단순한 비즈니스 이상의 감정이 섞여 있는 듯 했다. 그때 거실 한쪽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중년의 여성이 단정한 유니폼 차림으로 그들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녀는 안경 너머로 날카로우면서도 차분한 인상을 주었다. 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안 집사, 이쪽은 서유진 씨다. 오늘부터 이 집에서 지내게 될 뿐이니 잘 모시도록 해. 동관 전체를 서유진 씨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줘. 안 집사라고 불린 여성은 유진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내실 곳은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녀의 사모님이라는 호칭은 아까의 남자와는 다른 정중함과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유진은 얼떨결에 자리에서 일어섰다. 강지훈도 함께 일어섰다. 그녀가 안집사를 따라 거실을 나서기 전 강지훈이 마지막으로 그녀를 불러 세웠다. 서유진 씨. 유진이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외부 세계에는 우리가 정말로 결혼한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최민혁은 당신이 절망 속에서 늙은이의 수발을 들며 살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의 경계심을 무너뜨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이 거대한 연극의 여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 집사의 안내를 따라 긴 복도를 지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녀를 위해 준비된 공간은 방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거대한 침실과 서재, 드레스룸, 그리고 개인 욕실까지 갖춘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과도 같았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내려다 보였다. 안 집사는 간결하게 필요한 것들을 설명해 준 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그럼 편히 쉬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물러났다. 방 안에 혼자 남은 유진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침대 가장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가는 거대 기업 회장의 비밀스러운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피곤하고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절망과 체념으로 가득했던 눈동자에 이제는 아주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여전히 미스터리한 존재였다. 그가 정말로 자신을 돕는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목적을 위한 장기말로 사용하는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에게는 싸울 기회가 주어졌다. 최민혁에게 모든 것을 되갚아줄 기회가 황금으로 만들어진 세 장이었지만 어쩌면 이 세 장은 그녀를 보호하고 다시 날아오를 힘을 길러줄 요새가 될지도 몰랐다. 강지훈의 저택에서의 첫 며칠은 고요한 감옥과도 같았다. 서유진은 매일 아침 거대하고 호화로운 침실에서 눈을 떴고 그녀의 식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시간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나왔다. 집안의 사용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그녀에게 극도의 정중함을 보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아름답지만 차가운 인형의 집. 이곳이 바로 그녀가 갇힌 황금세장이었다. 유진은 무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이곳에 온 것이지 보호받는 장식품이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행동해야만 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녀는 안집사에게 저택의 서재를 이용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안집사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섰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허락을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유진을 거대한 서재로 안내했다. 서재는 웬만한 도서관을 방불케 할 정도로 거대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경제, 경영, 역사, 철학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서적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한쪽에는 최신 장비를 갖춘 컴퓨터와 여러 개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유진은 그곳에서 TK그룹에 대한 정보를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다. 공개된 기업 정보, 재무제표, 지난 수년간의 기사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 거대 기업 TK의 실체를 파악하려 애썼다. 그녀는 특히 강지훈이라는 인물에 대해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유령 같은 존재였다. 공식적인 사진 몇 장과 간단한 프로필 외에는 어떠한 사적인 정보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경영 스타일은 저돌적이고 정확했으며 M&A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포식자로 불릴 정도였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유진은 TK그룹의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다. 강지훈의 지시인 듯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서버 깊숙한 곳의 자료들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녀의 눈에 익숙한 이름이 들어왔다. 서진그룹. 그것은 TK그룹이 몇 년 전 서진그룹이 아직 건재하던 시절에 투자 혹은 파트너십을 검토하며 작성했던 내부 실사 보고서였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유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보고서에는 아버지의 경영 능력과 서진그룹의 잠재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최민혁이 회사의 위기 원인이라고 주장했던 사업 분야에 대해 TK그룹의 분석가들은 오히려 높은 성장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었다. 이것은 최민혁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며 서진그룹의 몰락이 철저히 의도된 시나리오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였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싶다는 열망이 더욱 강해졌다. 유진의 이러한 움직임은 모두 강지훈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그는 안집사를 통해 그녀가 하루 종일 서재에서 나오지 않으며 방대한 양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그는 흥미로웠다. 절망에 빠져 주저앉거나 갑작스러운 행운에 취해 사치를 즐길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는 상처 입은 맹수처럼
반격을 위해 조용히 발톱을 갈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이 보고서에 몰두하고 있을 때 강지훈이 예고 없이 서재로 들어왔다.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든 유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강지훈은 그녀가 보고 있는 모니터를 슬쩍 쳐다보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꽤나 열심이군요. 서유진 씨,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미소가 섞여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작은 태블릿 PC 하나를 내려놓았다. 시간이 괜찮다면 나에게 자문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유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자. 그가 화면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TK그룹의 작은 자회사 중 하나의 경영 실적 보고서가 떠 있었다. 적자 생존의 늪에서 허덕이는 곧 정리될 위기에 처한 회사였다. 이 회사에 대한 당신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 회사를 살릴 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깨끗하게 포기하는 것이 나을지 간단한 보고서를 부탁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시험이었다. 유진은 그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유진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승부욕이 끓어올랐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그녀의 대답은 짧고 간결했다. 강지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 뒤 서재를 나갔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지만 공기의 밀도는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유진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않았다. 그녀는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장 동향을 파악했으며 경쟁사들의 전략을 연구했다. 그녀는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회사의 핵심 역량을 재정의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혁하는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턴어라운드 전략을 수립했다. 새벽동이 틀 무렵 그녀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완벽한 보고서를 완성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그의 비서실장인 김 비서와 함께 서재에 나타났다. 김 비서는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불신과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회장님이 왜 이런 중요한 일을 계약으로 맺어진 아내에게 맡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유진은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밤새 준비한 보고서의 내용을 차분하게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표는 명료하고 논리 정연했다. 날카로운 분석과 대담한 제안이 이어질 때마다 강지훈의 눈빛이 조금씩 변해갔다. 김 비서의 표정도 처음에 불신에서 놀라움으로 이내 경탄으로 바뀌어갔다. 유진이 제안한 전략은 기존의 컨설팅 팀이 제시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현장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숫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과 사람의 심리를 읽고 있었다. 발표가 끝났을 때 서재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낮은 감탄사와 함께 입을 열었다. 놀랍군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칭찬에는 어떠한 가식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는 김 비서를 돌아보며 말했다. 김 비서, 오늘부로 이 프로젝트는 서유진 씨에게 일임하도록 하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게. 김 비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라고 대답하며 유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완벽한 인정의 표시였다. 강지우는 유진에게 다가와 새로운 노트북과 카드키 하나를 건넸다. 이건 TK그룹의 모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마음껏 둘러보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더 이상 서재 안에만 가둬둘 수는 없겠군요.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파트너입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그녀를 단순한 계약 상대나 보호 대상이 아닌 진정한 동등한 파트너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이 떠난 뒤 서재에 다시 혼자 남은 유진은 손에 들린 카드키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차갑고 단단한 플라스틱 조각이 그녀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게 느껴졌다. 이것은 신뢰의 증표이자 방역을 위한 무기였다. 그녀는 더 이상 황금 새장 안에 갇힌 무력한 새가 아니었다. 이 새장은 이제 그녀의 작전 본부였고, 그녀는 드디어 싸울 무기를 손에 넣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작지만 단단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첫 번째 날갯짓은 성공적이었다. 최민혁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만족스러운 미소로 시가 연기를 내뿜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서유진을 늙은 회장에게 넘긴 대가로 TK그룹과의 M&A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다. 이 거래만 성사되면 그는 서진그룹을 집어삼키며 생긴 부실한 자금 흐름을 단번에 해결하고 재계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오르게 될 터였다. 그는 문득 서유진을 떠올렸다. 지금쯤 그 거대하고 낡은 저택 어딘가에서 괴팍한 노인의 수발을 들며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겠지. 자존심 강하던 그녀가 굴욕감에 몸어리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짜릿한 쾌감이 밀려왔다. 그는 그녀를 완벽하게 파괴했다고 믿었다. 그녀의 자존심, 미래, 그리고 희망까지 모두 빼앗았으니 이제 그녀는 빈 껍데기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이 이 게임의 완벽한 승리자라고 확신했다. 오만함은 종종 상대를 조롱하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킨다. 최민혁은 비서에게 서유진의 번호로 전화를 걸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절망 섞인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었다. 어쩌면 TK그룹의 내부 정보를 조금 흘려달라고 회유해 볼 수도 있을 터였다. 그는 그녀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으므로 작은 보상만으로도 쉽게 자신에게 협력할 것이라 단정했다. 하지만 소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될 뿐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어쩌면 늙은 회장이 외부와의 연락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어깨를 으쓱했다. 어차피 곧 열릴 경영인 포럼에서 TK그룹 측 사람을 만나면 그녀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 터였다. 그는 끓어오르는 정보욕을 잠시 접어두고 포럼에서 입을 연설문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성공을 과시할 순간을 상상하며 며칠 후 국내외 재계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경영인 포럼이 열렸다. 최민혁은 가장 주목받는 신진 기업가로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신의 사업 비전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 있는 듯 했다. 바로 그때 행사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며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듯 인파가 양쪽으로 갈라졌다. 그 중심에는 강지훈이 있었다. 지난 몇 년간 그 어떤 공식 석상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TK 그룹의 회장이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장내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살아있는 전설의 모습을 경애와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최민영 역시 마시던 샴페인 잔을 든 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하지만 그를 정말로 경악하게 만든 것은 강지훈의 존재 자체가 아니었다. 강지훈의 팔짱을 끼고 그의 곁에서 세상 가장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여자는 바로 서유진이었다.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더 기품 있고 아름다웠다. 절망에 빠진 패배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진 승리자처럼 보였다. 강지훈이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소유욕이 아닌 깊은 신뢰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완벽한 파트너처럼 보였다. 쨍그랑 최민혁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저 남자는 누구인가? 분명 70이 넘은 노인이라고 했다. 아들인가? 손자인가? 하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 강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현실을 부정하려는 그의 이성과 눈앞의 끔찍한 진실이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는 속았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속았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이 똑똑한 사냥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교활한 덫에 걸린 어리석은 짐승에 불과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짜인 거대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많은 재계 인사들 앞에서 받은 이 굴욕감은 그 어떤 실패보다도 고통스러웠다. 그는 주먹을 쥔 채 이가 부서져라 어금니를 악물었다. 서유진과 강지훈의 시선이 잠시 그에게 머물렀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심도 조롱도 없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한 시선이었다. 그것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최민혁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도망치듯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집어던지며 분노를 터뜨렸다. 값비싼 도자기가 박살나고 서류들이 공중으로 흩날렸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 그는 비서에게 소리쳤다. 당장 강지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봐. 그가 어떤 놈인지,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속여왔는지 샅샅이 파헤쳐.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정계와 금융계에 있는 그의 부패한 조력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강지훈에 대한 정보를 캐물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들은 모두 강지훈이라는 이름 앞에서 겁에 질려 말을 아끼거나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하기에
급급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직감했다.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몇 시간 후 비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초기 조사 보고서를 들고 왔다. 보고서의 내용은 끔찍했다. 강지훈은 재계에 등장한 이후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수많은 기업들을 사냥해온 냉혹한 승부사였다. 그의 적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재기불능의 상태로 전락했다. 늙은 회장이라는 소문은 그의 진짜 모습을 가리기 위한 연막에 불과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맞다. 최민혁은 그제야 M&A 계약이 자신을 살리기 위한 돈 가줄이 아니라 목을 조여오는 올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모니터에 떠있는 포럼 현장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강지훈의 곁에서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는 서유진의 얼굴. 그녀의 차분한 표정이 이제는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보였다. 오만함과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은 이제 차가운 공포로 대체되었다. 그가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망령이 이제 그의 미래를 집어삼키기 위해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사냥꾼은 이제 사냥감이 되었다. 경영인 포럼에서의 공개적인 등장은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저택으로 돌아온 후 서유진과 강지훈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흘렀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 끝나고 이제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두 사람 모두 직감하고 있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유진을 자신의 개인 서재로 불렀다. 그곳은 공적인 서재보다 훨씬 더 사적인 공간으로 그의 취향과 내면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곳이었다. 강지훈은 창밖에 어두운 정원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는 등을 돌린 채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고 무거웠다. 이제 당신은 최민혁의 직접적인 표적이 될 겁니다. 서유진 씨, 그가 어떤 인간인지 당신도 잘 알겠죠.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이 어떤 전쟁에 휘말렸는지 그 모든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유진은 말없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녀는 이미 이 싸움에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기에 두려움보다는 비장함이 앞섰다. 강지훈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차가운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최민혁과 저의 악연은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꺼낸 적 없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는 천재적인 기술자이자 사람을 믿는 이상주의적인 사업가였다. 그리고 최민혁의 아버지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업자였다. 하지만 최민혁의 아버지는 그의 신뢰를 배신했다. 그는 핵심 기술과 자금을 몰래 빼돌려 자신의 회사를 차렸고 결국 강지훈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고 충격과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진의 아버지가 겪었던 비극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초애민혁은 그의 아버지에게서 가장 비열한 방식들을 그대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에게 똑같은 짓을 저질렀죠. 저는 지난 10수년간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무너진 가업을 제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날을요. 서진 그룹을 무너뜨린 것은 제 복수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민혁이 당신 가족에게 손을 뻗는 순간 당신 또한 제 복수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유진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다. 그가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은 사라졌다. 그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동지였다. 다만 그는 자신과 달리 그 아픔을 오랜 시간 동안 칼날처럼 갈아왔을 뿐이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지금까지 당신은 내 계획의 중요한 열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계획을 함께 이끌어갈 파트너가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그는 서재의 거대한 테이블 위에 각종 서류와 데이터가 담긴 태블릿들을 올려놓았다. 나에게는 DK그룹이라는 군대와 자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진그룹의 내부 사정과 최민혁이라는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은 당신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식과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이 전쟁의 지휘관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계약에 의한 제안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영혼이 또 다른 상처 입은 영혼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동맹의 요청이었다. 유진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복수의 대상에게 종속된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을 직접 개척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전사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희생양이 아닌 상대의 왕을 위협하는 여왕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저택의 밤은 두 사람의 전략 회의로 채워졌다. 그들은 밤늦도록 서재에 마주 앉아 서진 그룹의 과거 재무 자료를 분석하고 최민혁이 숨겨놓은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강지훈의 거시적인 전략과 유진의 미시적인 통찰력이 결합되자 최민혁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날카로운 공격 루트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완벽한 시너지를 보여주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해갔다. 늦은 밤, 피곤에 지쳐 잠시 말을 멈추었을 때 강지훈이 건네는 따뜻한 커피 한 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주보던 짧은 미소,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이면서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공식적인 관계의 경계선이 조금씩 흐릿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였고 그 공감대는 딱딱한 신뢰를 넘어선 어떤 감정을 싹트게 했다. 거디야. 어느 늦은 밤 그들은 마침내 최민혁의 자금줄에 치명타를 날릴 첫 번째 방역 계획을 완성했다. 테이블 위에는 복잡한 작전도가 펼쳐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묘한 흥분이 감돌았다. 유진은 빛나는 눈으로 작전의 마지막 단계를 설명하고 있었다. 열정과 지성으로 반짝이는 그녀의 모습에 강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빼앗겼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동지의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유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냉철하고 강해 보이기만 했던 그의 얼굴에서 가끔씩 드러나는 인간적인 고뇌와 자신을 향한 따뜻한 배려를 느낄 때마다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배신이라는 혹독한 겨울 속에서 서로를 만났다.
그리고 이제 신뢰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 안에서 복수라는 이름의 전쟁을 준비하며 어쩌면 사랑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계절을 함께 맞이하게 될지도 몰랐다. 폭풍 전의 고요함은 끝났다. 다음 날 새벽 강지훈의 저택이 아닌 TK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비밀 전략 상황실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수많은 데이터와 금융시장의 흐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최고 분석가들로 구성된 엘리트 팀이 침묵 속에서 각자의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 강지훈과 서유진이 나란히 서 있었다. 이제 방역의 서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유진은 스크린의 한 지점을 손으로 가리켰다. 기른다. 그것은 최민혁이 M&A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해외 조세피난처에 세운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의 복잡한 자금 흐름도였다. 그녀가 서진 그룹의 옛 자료들과 최민혁의 과거 거래 패턴을 분석하여 찾아낸 약한 고리였다. 모든 자금은 이 회사를 거쳐 세탁되고 있습니다. 이 돈줄을 끊으면 그의 M&A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분석을 신뢰했다. 그는 곁에 서 있던 김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신호였다. 시작해. 강지훈의 나지막한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상황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로 변했다. TK그룹의 트레이더들은 일제히 최민혁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협력사들의 주식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를 시작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고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동시에 유진과 강지훈의 팀이 밤새 준비한 익명의 분석 보고서가 주요 경제 언론사에 유출되었다. 보고서는 최민혁이 추진 중인 M&A의 구조적 취약성과 잠재적인 회계 부정 가능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철저히 객관적인 제3자의 시선으로 작성되어 그 배후에 TK그룹이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눈치챌 수 없었다. 효과는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다. 상황실의 고요함과는 대조적으로 최민혁의 사무실은 아비규환이었다. 수십 통의 전화가 동시에 울려댔고 주가 폭락을 알리는 붉은 경고등이 모니터마다 번쩍였다. 투자자들은 공황에 빠져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프로젝트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붕괴 직전의 위기로 내몰렸다. 최민혁은 이 모든 것이 강지훈의 소행임을 직감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너무나도 깔끔하고 완벽한 공격이었다. 강지훈, 서유진, 최민혁은 이성을 잃고 소리치며 사무실의 집기를 부수었다. 그의 머릿속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들끓었다. 이성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그는 가장 어리석고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방역에 나섰다. 재력으로 이길 수 없다면 상대를 진흙탕으로 끌어내리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부패한 언론과 뒷세계 정보원들을 이용해 강지훈에 대한 흑색 선전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곧이어 인터넷과 증권가 찌라시에는 강지훈과 끼에그룹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들이 쏟아져 나왔다. 탈세, 비자금 조성, 비윤리적인 경영 행태 등
자극적인 내용들이었다. 특히 최민혁은 서유진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그는 강지훈을 몰락한 가문의 여자를 돈으로 사들인 부도덕한 늙은이로 묘사하며 그녀를 동정의 대상이자 비극의 여주인공으로 포장했다.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리려는 비열한 수작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또한 강지훈과 서유진의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 유진은 궁지에 몰린 최민혁이 반드시 인신공격을 해올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했다. TK그룹의 홍보팀과 법무팀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루머가 퍼지기 시작하자마자 각 언론사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확산을 초기에 차단했다. 그리고 그들은 훨씬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로 국내 최고 권위의 경제 월간지와의 독점 인터뷰였다. 며칠 후 잡지 표지에는 강지훈과 나란히 선 서유진의 사진이 실렸다. 인터뷰에서 유진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진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이자 TK그룹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그녀는 최민혁의 배신으로 몰락한 서진그룹을 되찾기 위해 강지훈 회장과 경영권 회복을 위한 전략적 동맹을 맺었다고 밝혔다. 그녀는 자신들의 관계가 돈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정의 구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맺어진 파트너십임을 명확히 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고 최민혁의 흑색 선전은 순식간에 패배자의 비겁한 변명으로 전락했다. 그날 저녁 저택의 거실에서 강지훈과 유진은 자신들의 인터뷰가 실린 잡지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최민혁의 주가가 폭락하고 검찰이 그의 자금 흐름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첫 번째 전투는 그들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강지훈은 깊은 감탄이 담긴 눈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당신의 예측이 완벽하게 들어맞았소. 그는 우리가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어. 유진의 입가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방역의 서막은 끝났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차례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말보다도 강한 신뢰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팀이었다. 첫 번째 전투에서의 완벽한 승리는 최민혁의 제국에 깊은 균열을 남겼다. 그의 이름 앞에는 유능한 신진 기업가 대신 사기꾼, 비열한 패배자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TK그룹의 정밀한 공격으로 자금줄이 막히고 여론전에서의 참패로 그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했다. 은행들은 대출금 회수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그를 따르던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의 사무실에는 더 이상 희망적인 보고를 들고 오는 사람이 없었다. 최민혁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더욱 필사적으로 조력자들에게 손을 뻗었다. 하지만 세상의 인심은 가라앉는 배에서는 가장 먼저 떠나는 법이다. 어제의 동지들은
그의 전화를 피하거나 TK그룹을 적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차갑게 등을 돌렸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의 이성은 점차 마비되기 시작했다.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지자 그의 사고는 가장 원시적이고 폭력적인 방향으로 흘렀다. 모든 실패의 원인을 강지훈과 서유진에게 돌리며 그들을 파멸시킬 수만 있다면 어떤 짓이든 하겠다고 결심했다. 강지훈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렇다면 남은 목표는 하나, 서유진이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 정신적으로 무너뜨리기로 마음먹었다. 바로 병상에 누워있는 그녀의 아버지였다. 며칠 후 유진은 안집사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아버지가 계신 병원에서 정체불명의 남자가 소란을 피우다 경비팀에 의해 쫓겨났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간호사에게 딸내미 때문에 얌전히 늙어 죽기는 힘들겠군 이라는 섬뜩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고 숨이 가빠졌다. 최민혁이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싸우는 것이 결국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죄책감과 공포에 휩싸였다. 언제나 강하고 당당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 간데 없었다. 그녀는 서재 구석에 주저앉아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두려움에 떨었다. 바로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유진의 상태를 보자마자 모든 상황을 직감했다. 그의 얼굴에서 평소의 냉정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즉시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짧고 단호한 명령을 내렸다. 최정예 팀을 병원으로 보내 서 회장님의 병실을 요새로 만들어 개미 한 마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 그리고 서유진 씨의 신변 보호 수준도 최고 등급으로 격상시켜.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전화를 끊은 그는 유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그의 행동은 지위나 권력을 모두 내려놓은 한 인간으로서의 진심 어린 위로였다.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때문에 아버지가 위험해졌어요. 내가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무척이나 단단했다. 그는 잠시 후 자신의 상처를 꺼내 보이며 그녀를 위로했다. 나도 그랬소. 아버지가 배신당하고 속수무책으로 돌아가시는 걸 지켜봐야만 했지. 그때의 무력감은 평생의 상처로 남았어. 그는 유진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말을 이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시오. 이건 당신 탓이 아니야. 괴물의 발톱에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괴물에게 맞서 싸운 것을 후회해서는 안 돼. 내가 약속하지. 당신의 아버지는 완벽하게 안전할 거요. 그리고 최민혁은 오늘 저지른 짓에 대해 반드시 수천 배로 돌려받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그 확신은 유진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씩 진정시켰다. 그날 밤 강지훈은 그녀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의 모든 비즈니스적인 경계는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복수를 위한 파트너가 아니었다.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서로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듬어주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두 사람이었다. 위험이 역설적으로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깊은 밤, 마침내 안정을 되찾은 유진은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강인함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자신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을 보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용히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를 향한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신뢰나 동지애가 아니었다. 강지훈 역시 자신의 앞에서 처음으로 연약한 모습을 보인 그녀에게서 강렬한 보호 본능과 깊은 연민을 느꼈다. 이 싸움은 이제 단지 과거의 복수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고 함께할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전쟁이 되었다. 최민혁 제국의 균열은 더욱 깊어졌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성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최민혁의 비열한 협박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강지훈과 서유진의 목표는 이제 단순히 최민혁을 사업적으로 몰락시키는 것을 넘어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다시는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정황이 아닌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법적 증거, 즉 스모킹 건이 필요했다. 유진은 그 증거가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꼼꼼하고 신중했던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분명 최민혁의 배신을 예감하고 무언가를 남겨두셨을 터였다. 그녀는 강지훈의 도움을 받아 예전 서진 그룹 회장실, 우서셉 그룹 회장실에서 옮겨와 TK 그룹의 보안 창고에 보관 중이던 아버지의 유품들을 다시 살펴보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단순한 자료 조사가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마주하고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을 따라가는 절박한 여정이었다. 보안 창고는 서늘하고 건조한 공기로 가득했다. 수십 개의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서류들, 낡은 사진 앨범, 그리고 각종 개인적인 물품들이 잠들어 있었다. 강지훈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무거운 상자를 함께 옮겨주고 그녀가 옛 사진을 보며 잠시 추억에 잠길 때면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그의 말없는 존재만으로도 유진은 큰 힘을 얻었다. 수색은 며칠 동안 이어졌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과거의 계약서들과 회의록들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진은 조금씩 지쳐갔다. 어쩌면 자신의 희망이 헛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손에 낡은 만년필 한 자루가 잡혔다. 아버지가 서진 그룹을 창립했을 때부터 평생을 아껴 쓰시던 아주 평범한 만년필이었다. 순간 유진의 뇌리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항상 그 만년필을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만년필을 유심히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펜의 윗부분에 아주 미세하게 눈에 띄지 않는 이음새를 발견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돌리자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펜의 몸통이 분리되었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펜심 대신 아주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 하나가 들어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유진과 강지우는 서둘러 저택의 서재로 돌아왔다.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리더기에 꽂고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암호로 보호된 압축 파일 하나만이 덩그러니 나타났다. 유진은 마른 침을 삼켰다. 아버지가 설정했을 법한 암호.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어릴 적 아버지가 자신을 부르던 애칭과 자신의 생일을 조합한 단어를 입력했다. 엔터 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에 자물쇠가 풀리는 아이콘이 나타났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두 사람은 숨을 멈췄다. 그 안에는 최민혁의 모든 범죄 행각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날짜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비밀리에 녹음된 대화 음성 파일, 이중 장부, 자금 세탁의 흐름을 보여주는 엑셀 시트, 위조된 서명과 날인이 찍힌 계약서, 스캔본까지. 그것은 단순한 증거의 나열이 아니었다. 최민혁이라는 거대한 악의 실체를 낱낱이 기록한 아버지의 피와 눈물이 담긴 일종의 비망록이었다. 자료를 파고들수록 두 사람은 더욱 경악했다. 최민혁의 범죄는 서진 그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부패한 정계 인사들과 금융계 거물들, 심지어 현직 검찰 간부까지 연루된 거대한 카르텔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자료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강지우는 자신의 과거와 마주했다. 최민혁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하던 순간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이 발견된 것이다. 유진의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최 씨 부자의 악행을 의심하고 훗날을 대비해 비밀리에 증거를 모아왔던 것이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두 사람의 가족을 파멸시킨 비극은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였다. 유진의 아버지가 남긴 이 마지막 열쇠는 단지 서진 그룹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수십 년간 이어진 질긴 악연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그들은 이제 최민혁뿐만 아니라 그와 결탁한 부패한 권력 전체를 심판할 힘을 손에 넣었다. 강지우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유진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조용히 포겠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감동과 경외심으로 젖어 있었다. 당신이 해냈소. 당신의 아버지는 정말 위대한 분이셨군. 당신에게 가문의 명예를 되찾을 검을 남겨주신 거야.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마침내 아버지의 진심을 확인한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화면 속에서 얽히고 설킨 부패의 네트워크가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이제 수많은 권력자들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었다. 마지막 전쟁은 더 이상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언제, 어떻게 심판의 칼을 휘두를 것인가의 문제만이 남았다. 진실을 여는 마지막 열쇠는 그들의 손에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의 문을 여는 것뿐이었다. 심판의 날, 하늘은 마치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듯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최민혁이 사활을 걸었던
M&A 계약의 최종 승인을 위한 임시 이사회 소집일이었다. 그는 초췌했지만 마지막 남은 오만함으로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회의실로 들어섰다. 회의실에는 그의 부패한 동맹자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아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이 회의만 잘 넘기면 재기할 수 있다고 믿었다. 회의실에 거대한 문이 열리고 강지훈과 서유진이 나란히 들어섰다. 두 사람의 등장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강지훈은 냉정한 카리스마를, 유진은 그의 못지않은 당당하고 서늘한 기품을 뿜어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희생양이 아니었다.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온 정의의 화신과도 같았다. 최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강지훈은 의장석에 앉아 회의 시작을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늘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M&A 안건을 논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에 앞서 최민혁 대표이사의 심각한 회계 부정과 윤리적 문제에 대해 명확히 짚고 넘어가기 위함입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민혁과 그의 동맹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최민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 회장님, 아무런 근거도 없는 모함입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유진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그것이 신호였다. 유진은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앞으로 걸어 나갔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USB가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폭탄의 기폭 장치였다. 라드.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최민혁 대표가 서진그룹을 어떻게 파멸시키고 그 자금으로 여러분과 어떤 거래를 해왔는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뒤쪽에 거대한 스크린에 서진그룹의 조작된 재무제표가 나타났다. 최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이어서 첫 번째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최민혁이 회의실에 앉아있던 한 은행의 임원과 공모하여 서진그룹의 막대한 부실 채무를 떠넘기는 대화 내용이었다. 해당 임원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유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유능한 검사처럼 차례차례 증거를 제시했다. 위조된 계약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경로, 그리고 그 돈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비밀 장부까지. 스크린에는 증거와 함께 그 자리에 앉아있던 부패한 권력자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들의 동맹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서로를 의심하고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만이라도 살아남기 위해 아우성치기 시작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최민혁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는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거짓말 전부 조작된 거야. 이것은 TK그룹이 우리 회사를 헐값에 집어삼키려는 비열한 음모다. 그의 발악에 유진은 차가운 미소로 답했다. 그녀는 마지막 증거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수십 년 전 최민혁의 아버지가 강지훈의 아버지를 배신하던 순간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뿌리 깊은 악의 역사가 만천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발버둥치는 최민혁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짓밟아버린 인생들에 대한 정의의 심판입니다. 최민혁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협박도 거짓말도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는 회사 보안팀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눈빛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었다. 강지훈이 비밀리에 접촉해 두었던 부패하지 않은 특별수사팀이었다. 팀을 이끄는 부장 검사가 앞으로 걸어 나와 최민혁의 눈앞에 체포영장을 펼쳐 보였다. 최민혁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다가가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무력하게 끌려 나갔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남자의 초라한 마지막 모습이었다. 수사관들은 회의실에 있던 그의 동맹자들 역시 한 명씩 체포하기 시작했다. 비명과 고성이 오갔지만 그 누구도 법의 집행을 막을 수는 없었다.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제국은 그렇게 한순간에 공개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해체되었다. 유진과 강지훈은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닌 길고 고통스러웠던 싸움을 마친 자의 숙연함이 서려 있었다. 마침내 심판의 날이 끝났다. 심판이 날이 지나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었던 최민혁 게이트는 관련자 전원이 중형을 선고받으며 법의 엄중한 심판으로 막을 내렸다. 거짓과 부패로 쌓아 올린 제국은 한 줌의 재로 사라졌고 세상은 다시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했다. 그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서진그룹 또한 새로운 주인을 맞아 재건의 날갯짓을 시작하고 있었다. 서진그룹의 새로운 회장실, 그곳에는 이제 서유진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비운의 상속녀가 아니었다. TK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녀는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무너졌던 회사를 빠르게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있었다. 아버지를 배신했던 임원들은 모두 정리되었고 뿔뿔이 흩어졌던 충직한 옛 직원들이 하나둘씩 그녀의 곁으로 돌아왔다. 가장 큰 변화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찾아왔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를 되찾자 그의 건강은 기적처럼 회복되기 시작했다. 비록 예전처럼 경영 일선에 나설 수는 없었지만 휠체어에 앉아 재활 치료를 받으며 딸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대견하게 지켜보는 것이 그의 새로운 행복이 되었다. 그는 자랑스러운 딸의 모습을 보며 비로소 길고 어두웠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서유진과 강지훈의 관계는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평화 속에 놓여 있었다.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지자 두 사람을 묶어주던 계약, 결혼의 명분 또한 희미해졌다. 밤늦도록 이어지던 전략 회의는 사라졌고 저택 안에는 조용하고 편안한 공기가 흘렀지만 그만큼의 거리감도 함께 존재했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누구도 먼저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어느 저녁 강지훈이 유진에게 저택의 정원을 함께 걷자고 제안했다. 한때는 그녀에게 감옥처럼 느껴졌던 그곳은 이제 수많은 기억과 감정이 깃든 특별한 장소가 되어 있었다.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장미 정원 앞에 멈춰선 강지훈은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것은 두 사람의 계약 결혼 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시키는 혼인관계 해소 증명서였다. 약속했던 겁니다. 당신에게 완전한 자유를 돌려주겠다고 한 약속.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유진은 그 안에 숨겨진 미세한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것이 정말 끝인 걸까?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 강지훈이 이번에는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의 앞에 열어 보였다. 상자 안에는 계약서가 아닌 밤하늘의 별처럼 작고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었다. 거대한 제국의 군주가 한 여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나의 어두운 복수의 세계에 당신은 한 줄기 빛처럼 들어왔습니다. 나는 당신의 강인함과 지혜에 감탄했고 당신의 상처 입은 영혼을 보듬어주고 싶었습니다. 서유진 씨, 나와 함께 싸워준 나의 유일한 파트너. 이제는 비즈니스가 아닌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겠습니까?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것은 계약이 아닌 나의 진심을 담은 약속입니다. 당신을 평생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겠다고. 나와 진짜 결혼을 해주시겠습니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럴게요. 강지훈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것은 복수와 증오의 끝에서 피어난 용서와 사랑의 약속이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세상에 공표하기 위한 행사가 아닌 두 영혼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들만의 성스러운 의식이었다. 결혼식 날 밤, 유진과 지우는 저택의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처음 이 집에 왔던 날, 절망 속에서 바라보았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곁에는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동반자가 함께 있었다. 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오. 유진은 그의 품에 기댄 채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길고 긴 싸움은 끝났다. 흉터처럼 남았던 과거의 상처 위로 이제 영원히 시들지 않을 아름다운 약속이 피어났다.